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또 이렇게 7월달 애정물 코너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자, 이번 달 애정물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 쫙 내려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평소에도 이거 정말 질문 많았었어, 얘기해주고 싶었어 라는 질문들 꽤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또 콕 집어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거든요. 어떤 파트 5로 먼저 풀까요? 6를 먼저 풀까요? 7을 먼저 풀까요? 그런 얘기도죠. 이번 애정물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던 대로요. 공부 방법, 문제풀이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중요한 토익 문제를 또 포인트를 각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애정물의 김쓰는 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쓰는 난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IC 파트를 저는 현재 LC 디렉션 시간에 최소 10문제에서 15문제를 풀고 LC 파트 끝나자마자 파트 7을 풀고 두 번째 180번대 더블 패시지 풀고 세 번째 나머지 파트 7 풀고 네 번째 파트 5, 6로 넘어가는 문제풀이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시험 시간 항상 딱 맞대요. 부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5월달 어려울 때는 파트 5를 되게 촉박하게 풀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들어보세요. 요즘 드는 생각은 파트 7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개 정도는 꾸준히 틀리는 것 같고 아예 파트 5, 6을 좀 더 침착하게 풀어서 파트 5, 6에서 오답률을 줄이는 게 IC 점수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 앞에 계시다면 빙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론빵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트 7부터 먼저 풀까요? 파트 5, 6부터 먼저 푸는 습관을 들여서 할까요? 뒤에서부터 풀면 습관이 들어가지고 5, 6부터 먼저 풀어서 불안해요. 유유 이렇게 또 이제 오셨는데요. 자, 되게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 도대체 5, 6하고 7하고요. 먼저 문제풀이에 있어서 배점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서 아무래도 7이 좀 더 어렵다 보니까 7의 문제 배점이 좀 높다. 그러니까 5, 6은 좀 안 하더라도 7을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5, 6을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마치 이렇게 어떤 사실도 안 돼. 사실처럼 소문처럼 이렇게 퍼져서 웅성웅성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 이런 소문이 계속 나게끔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펜을 들고 실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얘기를 들으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시험장에 갔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RC를 풀 때 파트 5, 6만 마킹을 다 했어요. 7은 하나도 안 했어요. 또 한 번은 파트 7 마킹을 다 했어요. 5, 6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한 문제당 5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곱하기 어차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제가 막 한 건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5점을 했었을 때에 두 문제가 두 파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살펴봤는데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건 약간 뭐 통계학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쳤을 때 배점이 절대 어떤 한 파트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둘 다 잘 봐야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우리에게는 좀 슬픈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잘 봐야 되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파트 7 시간이 부족해요. 파트 7을 다 못 풀어서 마지막 질문 찍었다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 잘 풀다가 15분 남았습니다 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정말 안 풀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분은 불안한 건 상관없이 원래 독해 속도가 좀 느려서 많이 느려서 어떻게 풀어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파트 7을 문제를 공부를 해보시면 문제 푸는 속도를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좀 시간이 항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좀 이렇게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파트를 먼저 푸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파트 7을 풀다가 5, 6시간 얼마 안 남아서 막 엄청 빨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맞출 수 있는 5, 6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요. 7 속도가 원래 느리신 분은 5, 6을 먼저 풀어라. 5, 6을 먼저 풀고 불안함은 좀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 6을 마킹을 다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애정물 이 새롭게 섭외한 이 카페에서 익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 다 이렇게 즐거운 음악처럼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서 하지만 제에게 집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7이 원래 약하신 분들은 5, 6을 먼저 풀고 마킹을 5, 6을 다 끝내놓고 7에 들어가라.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5, 6이나 7이나 뭐 비슷하고 대부분 5, 6, 7을 다 풀어요. 시간이 남지는 않지만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다 풉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7을 먼저 푸는 게 좋아요. 7.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는 순간 글씨가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긴 글은 더 안 들어와요. 짧은 글이 훨씬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7을 먼저 풀고 5, 6은 정말 1분에도 몇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뭐 빠뜨릴 얘기가 없을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파트 7을 어떻게든 선생님 제가 불안해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7을 결국 나중에 못 풀 것 같아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5, 6을 그냥 날려먹으면 정말 아깝기 때문에 시간을 재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 파트 7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푸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3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파트 5로 돌아가서 파트 5 문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저는 5, 6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트 7 문제를 푸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중 지문을 먼저 풀어요. 왜냐하면 이중 지문이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느낌이에요.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점수를 내야만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중 지문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길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중 지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싱글 지문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사실 점수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RC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LC도 RC만큼 똑같이 중요한데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리스닝 디렉션이 나오는 순간 바로 넘겨가지고 파트 5 문제를 풀어가지고 디렉션 시간에 나는 10문제 풀었어. 나는 15문제 풀었어.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얼마나 많이 푸냐 이런 이제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자, 리스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파트 3하고 파트 4는 송다현 선생님께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파트 3와 파트 4는 리스닝만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의 이제 목적이 얼마나 그걸 빨리 문제를 읽어내느냐 독해 실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틈에서 문제를 읽고 듣고가 가능하세요. 아니면 문제를 다 풀고 끝날 때 벌써 다음 문제를 읽고 그 이제 음성이 나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리스닝이 정말 약해서 파트 3하고 파트 4의 문제 자체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은 디렉션 시간에 절대 파트 5로 넘어가서 얼마나 문제를 빨리 푸나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파트 3하고 파트 4의 문제를 한번 읽어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는 것이 훨씬 더 점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다를 거예요. 해보는 것과 시험장에 가서 또 막상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들 한번